네, 안녕하십니까. 제61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선거관리위원단 배우영, 강예린입니다. 이번 제61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우선 코로나19와 비대면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학우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한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해도 더 나은 우리 대학을 향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와주신 두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기구 대의원총회가 주최했으며 학보사 교육방송국 삽스가 함께 진행합니다. 제61대 총학생회장 토론회는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수연 정 후보, 한소연 부후보의 간단한 인사말과 자기소개, 공약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공약 설명이 종료된 후 학보사 기자들의 기자 질문 시간이 이어집니다. 기자 질문이 종료된 후에는 미리 각 전공의 학회장들을 통해 수렴된 학회별 질문과 이후엔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받고 그에 답변하는 시간이 뒤이어집니다. 이후 마지막 순서로 자유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중계를 시청 중이신 학우분들께서는 SNS 질의응답 시간과 자유질의응답 시간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시면 선거관리위원단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 제한 토론회라는 아쉬움이 존재하지만 학우분들의 질문과 의견 속 애정은 화면과 카메라를 뛰어넘어 두 후보의 공약 실행 계획을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기 종료된 이후 주말 내로 교육방송국 삽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제공됩니다.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학우분들께도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이수연 정 후보와 한수연 부 후보의 인사말 및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학교 제61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총학생회장 후보 예술경영 전공 이수연, 부총학생회장 후보 방송영상 전공 한소연입니다. 저희 61대 총학생회장단 후보 이름은 이어지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이음입니다. 후보자님들의 공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을 통해 공약 아직 말씀을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공약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약 소개 혹시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희 공약 소개 PPT 자료,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공약 소개로 바로 하고자 하는데 PPT 자료, 그러면 저희 61대 총학생회장단 이음의 공약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소개에 앞서 저희 이음 후보단의 공약들을 이어보겠습니다. 학생 복지, 교육, 소통, 문화 행사, 기타 항목으로 총 9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학생 복지 관련한 공약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공약 첫 번째는 학생 예비군 복지 사업입니다. 2022년도를 끝으로 폐지된 서울예술대학교 학생 예비군에 따른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내 예비군 대상자의 출결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비군 훈련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변경된 학생 예비군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요청하겠습니다. 폐지된 학생 예비군 이후 교내 예비역들의 안정적인 교내 예비군 정착을 목표로 하는 총학생의 이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약은 바동 리뉴얼 사업 및 바동 24시 개방 추진입니다. 스터디 및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동 3층의 공간을 더 많은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 및 의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공간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바동 3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료 자판기를 철거하고 수요가 많은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여 바동 공간의 사용에 있어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심야 작업이 많은 교내 학업 특성을 고려하여 바동 24시간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많은 구성원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하는 이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약은 교육 분야입니다. 저희의 세 번째 공약은 수강 정정기간 출석 인정 추진으로 수강 정정 기간의 수강 정정으로 인한 결석 처리에 대해 출석 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인정이 아닌 교무처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3학년도 이내에 시범 운영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인 수업 선택과 보장을 목표로 하는 총학생의 이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약은 창작지원센터 실습기자대 도입입니다. 다양한 전공들의 실습 장비를 대여 및 관리하는 창작지원센터 실습기자재 추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에 비해 적은 기자재 수로 인하여 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오래된 기자재로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습 기자재 추가 도입을 통하여 학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 분야 공약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총학생의 행사 개편 조사 시행입니다. 총학생의 주간 행사 시행 전 행사 개편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사 이후 의견을 수렴하는 만족도 조사가 아닌 행사 진행 전 개편 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행사 개최 시기 및 체육대회 운영 종목, 축제 선호 아티스트 등 개편 조사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를 목표로 하는 총학생의 이음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총학생의 소통 강화입니다. 새로운 소통 창구의 개설이 아닌 기존의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소통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구성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항상 열려있는 총학생회를 목표로 하는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행사 분야 공약입니다. 일곱 번째 공약은 교내 행사 정상화 및 다양한 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내 행사를 정상화하고 총학생회 주최 체육대회, 축제 이외의 새로운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물품 배부 형식이 아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단절된 학교 고유 문화를 회복하고 새로운 예술 문화를 장착하는 데 선도하겠습니다. 구성원과 화합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공동체의 중요성 인식을 목표로 하는 총학생의 이음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약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공약은 학생회비 규정 정례화입니다. 학생회비 관련한 규정을 정례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학생회비 사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 교내 행사 참여 등에 관련하여 학생회비 납부자 규정을 명시하고 학생회비 분배 내역 공개 및 집행 예산을 공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학생회를 통하여 학생회비 납부율을 증가시켜 구성원에게 양질의 행사와 혜택 제공을 목표로 하는 총학생의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공약은 어도비 제휴 추진 및 제휴업체 다양화입니다. 구성원들의 수요가 높은 어도비 제휴를 재추진하고 많은 학우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단순 금액 할인의 제휴가 아닌 구성원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예술대학교 제61대 총학생회장단 후보 이음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들의 공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을 통해 두 후보자님들이 학우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얼마나 여러 각도에서 학교를 관찰하고 노력하셨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순서로 학보자 기자님들의 질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기까지 어려움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를 딛고도 출마해 주신 두 후보의 출마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학교와 학생들이 있는 총학생회가 되고 싶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 60대 총학생회 임원으로 여러 교내 행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학우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다채롭게 수용하지 못한 점이 특히 아쉬웠기에 조금 더 학우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전때 총학생회를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기에 다시 한번 학우분들의 목소리와 총학생회 그리고 학교를 이어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약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성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대 학생회를 하면서 필요로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점에 대해서 구성 또한 같은 학생의 입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해 고민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구성하고자 저희가 지금 준비한 공약들을 내세웠던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기간에 수업을 잡게 되는 경우에 출석도 물론 문제이지만 수업에 OT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수강 정정 기간으로 인한 1주차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교무처에서도 정정 기간의 출석 인정을 이제 결석 처리로 하는 거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주차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다른 학생들의 이제 수업권에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주차 수업에 대한 강의 자료를 확보를 통해 그 학생들이 그 1주차 수업에 대해 인식을 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 정정기간 출석 인정을 추진하면서 준비한 방안들로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수강 정정기간 출석 인정을 위해서 1주차 수업에 대한 해당 과목 수업 자료 혹은 동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정정기간 이내에 수강했다는 자료와 레포트 등을 제출하여서 출석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학기 코로나19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온라인 과목에 한해서 정정 기간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1주차 수업을 동영상이나 이제 자료로 수강했을 때 출석 인정을 해준 사례도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에게도 1주차 수업을 제공할 수 있고 출석 정정으로 인한 결석 처리에서도 출석 자료로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공약 준비를 하며 교무처와 이야기를 나눈 것을 바탕으로 대답을 하였으며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교무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수업 선택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정정기간의 출석 인정을 보장한다는 공약과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강 정정기간에 출석이 이제 결석을 처리됨에 따라 학생들은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원하는 과목이 새롭게 열렸을 때도 다시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수강 정정 기간에 출석을 보장해 준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예비군 지원금이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학생연대를 운영하기 위해 우리 학교 연간 예산은 1억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학생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을 받고 받은 수료증을 통해서 소정의 예비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강의실 대여 시스템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학우들이 체감했을 때에는 서울예대 앱에서 대여하기까지 어떠한 불편함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개선방 역시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강의실 대여를 저도 많이 진행해 본 결과 학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도 있고 그 절차상에 이제 조교 승인, 그 담당자 교수님의 승인, 그리고 학번 같은 경우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2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들과 이 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고 이것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제 보완할 수 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질문은 이제 테이블 및 의자뿐만 아니라 바동에 이제 테이블 및 의자뿐만 아니라 현재 다수의 인원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스터디룸 역시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리를 맡아놓는 행위가
좀 과해져서 사람이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점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할지 역시 궁금합니다. 다동은 이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큰 규제를 가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총학생회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바동 3층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스터디룸에는 3명 이상의 인원이 사용해야 한다는 등 간단한 안내 멘트를 부착했지만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가 그리고 또한 총학생회가 이제 상주하면서 그런 자리 맡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또한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스터디룸을 이용하는 규정에 대해 명확히 정하여 공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터디룸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을 최대 20분으로 규정하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룸 문에 이용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고 10분 이상 20분 이내에 자리를 비울 경우 본인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하여 그 이상이 넘어가면 다음 이용자가 전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또한 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자리 맡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것마저 시행이 잘 안 된다면 스터디룸 예약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그 전 단계에서 정착화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바동이 자유로운 공간인 만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해주신 그런 제약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 고유 행사라고 함은 아까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해주셨던 학교 고유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또 기존의 학교 고유 행사에서 또 현 시대에 맞게 개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고 또 진행해 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 고유 행사는 서울예대에서만 이루어지는 서울예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예로 들어 입학식 문화로 중앙역에서 행진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코로나19 바로 이전까지는 광덕공원에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서울예대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할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학교 행사가 다시 추진됨에 있어서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학번들로서 그 문화를 지키고자 하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보면 문화를 지키며 또 하나의 새로운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에 가장 먼저 시행되는 입학식에서 개편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습 기자재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실습 기자재 추가 도입은 어떠한 기준으로 구매가 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예산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우선 이 공약을 이제 내건 이유는 이번 학생회장단 출마를 하면서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이제 학생들의 실습 기자재 사용의 불편함을 인지하였고 아무래도 실습 기자재 같은 경우 예산 관련하여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굽고자 학생처를 통해 관련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제 추가로 이제 실습 기자재 장비 구매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습 기자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실습 기자재 도입을 하며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는 기자재 구입을 방향을 이끌고자 공약에 넣게 되었고 추후 기자재 관련한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서 학생들에게 맞는 알맞은 기자재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약간 제대로 된 수요조사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60대 총학생회를 하면 다양한 의견 조사를 받았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폼을 사용하였는데 사실상 온라인 폼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참여율도 저조하였습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홍보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폼과 같이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추진하여 간단한 간식 배부 이벤트 등을 열어 홍보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약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기획 중이고 또 방금 답변해 주셨던 일방적인 배부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안들을 모색 중이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전대에서 이제 60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행사로는 간식 배부 사업, 학생 행복 프로젝트 등 학생 행복 프로젝트 굿즈 배부 등 배부 행사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물품을 일방적으로 배부하는 방식이 아닌 체육대회, 축제와 같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하며 그와 관련한 사례로는 타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는 야시장이라든가 팔씨름대회, 탁구대회 등과 같은 미니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이제 문화를 장착하고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존에 아까 공약 가운데 구체적인 SNS 활성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SNS는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 정보 전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60대 총학생회는 건의사항을 받는 용도로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면 광고처럼 오는 것처럼 정보를 보내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카톡 전공 공지방에 다른 정보에 묻혀서 보기 힘든 게시글들을 모아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는 SNS의 제휴업체 등 정보 전달이 위주인 자료들만 올라가는데 정보 전달이 목적인 내용이 아닌 소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학생의 이름인 이음을 따서 우리 사이를 이음이라는 이름의 소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콘텐츠는 SNS 총학생회 공지를 통해 Q&A를 받고 답변하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공약 가운데 기존에는 그 휴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체육대회나 타 활동에는 부가적인 회비를 납부해야만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학생회비 정례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정리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매년 달라지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정례화를 하여 정례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기구들과 이제 함께 모여 소통을 하여 구체적이고 체계화적인 이제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가로 이제 체육대회나 학교 축제, 총학생회 이벤트 등은 학생회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납부자에 대해서 행사에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도 이제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에 대한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행사는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교비로 사용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미납부자도 위한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납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앞으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체육대회를 언급해 주셔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이제 휴학생, 졸업생 같은 경우 행사 참여
2022년도에 다시 개최된 체육대회에서 졸휴학생의 참여 제한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외부인 교내 출입의 방역 문제와 행사를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이제 모든 행사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은 총학생의 단독 결정이 아닌 행사를 운영하는 각 자치기구와 전공학회 구성원들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답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학보사 측에서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보사 기자분과 후보자분들의 기자 질문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응답 덕분에 더 세세하게 공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학회장님들을 통해서 질문을 조금 추려봤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영화 전공, 광고 창작 전공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동 리뉴얼 사항에 관해서 좀 디테일한 계획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답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사실 제 전대 60대 총학생에서도 약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바동 리뉴얼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바동 리뉴얼 사업이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진 못하였는데요. 60대 총학생회에서 시행한 바동 리뉴얼은 스터디 공간보다는 이제 휴식 공간에 초점을 두어서 빈백, 담요, 방석, 보드게임 등을 바동 3층에 설치하였고 추가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 테이블 하나를 구입하여서 이제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바동 3층은 휴식 공간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학생들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이제 바동 리뉴얼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동 3층을 보면은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바 테이블 형식의 의자 테이블 세트를 배치하여서 1인석을 좀 마련하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책상들 사이사이에 추가로 책상을 배치하여서 더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고 창작 전공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입학식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행사가 이제 다시 시행됨에 따라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사실상 60대 총학생회를 하면서 체육대회와 축제 같은 경우 다시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했고 행사를 이제 무사히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식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23학년도에는 다시 이제 대면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이번 23학년도 입학식을 준비하면서 전대들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같이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자치기구 및 전공학회들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사 개편조사를 시행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입학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지는 않지만 함께 소통하면서 행사를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학생 식당 안에 카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학생 식당이 이제 새롭게 학생 식당이 이뤄지고 이제 CU 편의점도 들어오면서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긴 한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학생 식당에 새로 이제 브랜드의 이제 커피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기 같은 경우 조금 밀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분도 한 번 더 파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저희금은 60대 총학생회로서 임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거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서 학우분들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구사항인데요. 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전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새롭게 도모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통해 학회와 총학생회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 전공 학회장님들과 함께 정기회의를 진행해 주셨다는 요청인데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저희 60대 총학생회가 좀 꾸준히 노력했던 것이 학과와 이제 자치기구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중앙운영위원회 정례화를 추진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뭐 비대면으로 진행된 적이 있고 행사가 다시 추진됨에 따라서 많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61대 총학생회장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서 회의 정규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 학회장님들의 노고와 두 후보자님들의 공약을 신중히 검토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학우분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두 후보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렴된 질문과 그에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수강 정정기간 출석 인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가능한 현실 방안이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효성이 어디 정도까지 또 소통되었는지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공약을 준비하면서 교무처를 방문하여 교무처 선생님들과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사실상 이제 교무처 입장에서는 수강 정정 기간의 정정을 사실 많이 고려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이제 15주차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제 1주차에서도 양질 수업 제공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학생들의 분위기상 1주차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좀 짧게 끝나는 그런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바꾸기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정 기간에 정정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1주차의 수업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수업 인식을 하지 못하고 타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교무처에서는 이제 결석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교무처에 답변한 내용은 또한 1주차 수업을 듣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출석 인정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아까 이제 학보사 기자님의 이제 질문 답변 드렸을 때처럼 답변 드렸던 1주차 수업에 대해 수강을 했다는 출결 인정 자료를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때 1주차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정정 기간 동안 들으면은 출석 인정이 됐던 사례를 좀 바탕으로 그런 1주차 수업 강의나 자료들에 대해서 정정 기간 동안 그런 확생들이 그것을 조금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제공해주고 그것에 대한 뭐 레포트를 제공한다든지 강의 시간이 확인되는 그런 출결 자료를 통해서 출석 인정이 이루어진다면 무분별하고 조금 뭐 악용될 수 있는 이제 출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조금 더 뭔가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학생 예비군 폐지에 따른 복지 시행에 대한 질문인데요. 학생 예비군이 폐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학생 예비군 이 부분도 이제 공약을 준비하면서 관련하여 이제 학교와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었는데 우선 폐지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저는 예산이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예비군 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가 다른 타 대학교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하여서 폐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22년도를 끝으로 이제 폐지 신청을 넣었고 지금 유예 기간인 상태로 파악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동 리뉴얼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이 길지만 앞서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개방으로 인한 경비 아버님들의 근무 연장 및 복지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24시간 개방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바동 사용이 이제 증가되는 이제 이번 연도에 60대 총학생회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했던 문제 중 이제 하나였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가장 좀 큰 이슈로는 이제 24시간 개방할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추가적으로 이제 근무자가 배치돼야 되는 그런 예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면 안전 문제와 이제 그 근무자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추가적으로 이제 그 근무하는 근무자가 추가로 발생될 시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학생들의 요구가 많다면은 그건 학교 측에서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뭐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바동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 학교 주변에 24시간 여는 카페는 거의 없을 뿐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업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바동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동은 그래서 어쨌든 학교 안의 시설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는 이것을 수용하고 추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창작지원센터 실습 기자재 추가 도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연 학부나 영상 학부에 제한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학부에게만 지원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또 학생회비로 처리할 건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기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실습 기자재 도입은 이제 학생처 선생님들과 이제 학교 측에서 많이 조언을 구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습 기자재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학생회비로 이제 사용되지는 않고 학교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라고 아까 학보사 기사님 답변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좀 학교 측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 측에서 이제 전담할 예정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정 학과 학부에게 좀 편향된 공약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총학생회 단을 하면서 학교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제 모든 학과 학부생들에게 필요한 복지는 조금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사례로는 지금 이제 문예학부 같은 경우 공모전 시즌에 공모전을 내면은 한 학생에게 한 약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통해서 그 학생의 이제 공모전 준비를 도와주는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도 이제 문예학부를 한정으로 한 한정으로 한 제도입니다. 이렇듯 이제 학과나 학부들에게 맞는 공약은 다 따로 그런 복지 혜택들은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창작 실습 기자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만약 61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면은 각 학부, 각 전공에게 조금 더 맞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총학생회 이제 SNS와 카톡 공지방을 통해서 저희의 소식들이 이제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SNS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학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하면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매번 소식들을 보낼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의 이제 다른 공지들에 섞여서 보기 힘든
힘든 공지들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을 것이고 가장 또 다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은 현재에는 SNS에는 제휴업체나 뭐 총학생회 공지 등 정보 전달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뭔가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총학생의 이름이 이음을 딴 우리 사이들 이음이라는 Q&A 형식의 소통 콘텐츠를 개발하여서 적극적으로 업로드하여 소통하고자 합니다. 네, 행사에 부족한 점이 그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축제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정상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것을 공약으로 말씀하신 얘기가 뭔지, 그리고 현재 진행된 행사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 추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학교 행사가 많이 정상화되었고 작년에 이번 연도에 체육대회 축제가 이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 행사를 즐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오류 사항들도 있었는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거는 이제 졸휴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졸휴학생들의 뭐 참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벗어나가지고 전에서 이제 전 때부터 계속 올라왔던 뭐 저희 학교의 고유의 행사 문화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런 공약들을 내걸게 되었고요. 60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입학식 대면 행사라든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야시장, 아까 이제 학부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했던 야시장, 뭐 미니 체육대회 같은 행사들을 저희만의 이제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회비 규정 정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래 그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만큼 어떻게 이 학생회비 지출을 증명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또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회비 관련한 네, 저희 우선 학생회비 관련한 이제 지출 내역은 이제 대회비를 제외한 어떤 뭐 구체적인 항목은 구체적인 이제 항목들로 구성하여서 이거를 이제 게시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조금 더 자세한 학생의 내역이 궁금하다면 그것을 제공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게 자료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회비가 좀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좀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학생회비 관련 혜택을 여쭤보셨는데 이게 학생회비 납부자 혜택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선 그 부분에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아니라면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비 납부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저희가 이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실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이 학생회비로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학생회비와 교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학교 행사 참여에 크게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인데요. 제가 60대 총학생회에서도 이 점을 되게 강조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예를 들어 이제 체육대회 같은 경우 체육대회니 메인 행사인 경기 운영 외에 부스를 운영하였을 때 이 부스 운영을 학생회비 납부자임을 확인을 받고 혜택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생회비 납부자를 위한 행사를 도모함으로써 학생회비에 대한 납부율을 조금 더 도모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과 자유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시간 관계로
상 이 순서는 끝맺고자 합니다. 채팅창 통해서도 질문을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정어린 시선으로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과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두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자유질의 응답을 통해 두 후보자님들과 공약에 대한 학우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의견이 전달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제61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의 모든 순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제61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는 교육방송국 쌉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니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학우분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선거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에서 금요일 3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전면 진행됩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투표 참여자에 한해 저희 대의원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대의원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참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총학생회장 토론회를 주최한 대의원총회 그리고 학보사와 쌉스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두 후보자님들께도 박수를 부탁드리며 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